이 대통령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내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제2부속실장이라고 하면요, 과거 대통령실의 이 문고리 권력 중 하나로 실세들이 가는 그런 자리로 꼽히는 만큼 이번 윤 실장의 내정,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윤 실장은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었어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도 이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먼저 과거 이 대통령이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했던 얘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가장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내밀한 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이런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윤기천 제2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봤고 또 공직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대부분의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예. 또 법령에 근거하지 넘어서려고 하면, 그러니까 정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좀 습관이 있거든요. 네. 이제 공직자 출신들은 그러한 어떤 습성이 없고 원칙대로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 정부에서 사실 제2부속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6개의 혐의를 받는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대통령의 이 대통령실에 윤기천 실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기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김남준 제1부속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성남 시절부터 대변인 활동을 해왔었고요. 윤기천 제2부속실장, 이재명 대통령 성남 시절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 대통령과 30년 인연의 아주 그야말로 그림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채 인사비서관, 성남시청 경기도청서 보좌관을 한 그야말로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이 자리, 다 성남 라인으로 채워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일반의 속으로는 글쎄,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측근을 두고 사는 거는 맞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자기의 과거의 라인들을 다 올려와 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일단 앞서 윤 대통령 시절에 검찰 정부 아니냐, 검찰 대통령실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예.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성남 측근들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로 얘기하면 검찰 수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 수보다도 작은 성남시에서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보면 이제 1부속실장은 대통령실의 소위 문고리 권력입니다. 모든 보고와 스케줄을 이렇게 다 담당하는 곳이고요. 제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담당하고요. 그리고 총무비서관실은 모든 살림을 다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수반, 예. 돈과 관련된 재정, 살림, 예산 이런 거 다 몽땅 담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비서관실 역시 이제 모든 자리에 누구 보낼 건지기 때문에 사실 비서실과 총무 인사를 다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대통령실 전체가 성남 라인에 넘어갔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다른 인사는 탕평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 이제 인사혁신처장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코드 인사의 완전 절정을 보여주고 예.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본인의 이제 법적인 사법 리스크를 예. 변호했던 변호인단 12명을 국회에 4명 보내고 정부에 4명 보내고, 그리고 역시 대통령실에 방금 말씀드린 자리 이외에 대통령실에 예. 또 4명 보내고, 이런 식으로 대변인단 쭉 깔고 성남 쭉 깔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지나친 코드 인사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지금 언급되신 네 분 말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이 아마 현실일 겁니다. 실제로 성남 라인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 그때부터 소통한 많은 분들이 이번 대통령실에 함께 하는 것도 현실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보수 진영에서 있는 분들도 함께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실 인사가 성남 라인으로 치부되고 좌우된다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4명의 비서관조차도 이것은 예.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본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측근들로 구성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비서관들이 대통령실 전체를 좌우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실제로 뭐 각 부처와 관계를 조율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하는 각 수석들의 경우에는 성남시 시절부터 함께했던 분들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통령실 구성원들이 성남시 라인으로 좌우되고 있나? 저는 그렇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